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데 무슨 질문이냐면 이거 끝난 이후에 수업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은데 예비 2학년 같은 경우도 수능에 대수하고 미적분 원 시험 보잖아. 그게 수원 수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고3짜리 고3 선생님은 이제 최종 선생님이니까 거기에 단과 수업이 한 2월부터 깔리면 그 수업을 선택적으로 해서 들을 수 있으면 들으면 미리 들으면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예비 2학년 친구들은 잘 들어야 될 게 학교에서 변별이 있는 문제는 다 수능형 문제를 변형하거나 실제로 학교에서 수능형 교재로나 서브 교재로 채택을 해서 풀립니다. 그럼 그 수업 관심 있으면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자, 예제에서 한번 풀어보고 시간 있으면 아까 그 예제 이번 풀었던 유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뭐 들어가요? 이제 확률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 알았죠? 진도는 늦지 않는다 그랬어. 자, 요거를 이름을 파스칼의 삼각형.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중요하지 않고, 자,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항계수의 합에 대한 거야. 요런 것들을 이항계수라고 하잖아. 그 합인데 옵션이 총 몇 개가 있냐면 요런 게 있어. 이항계수는 NCR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둘 다 증가. 아까도 설명했지. N만 증가. 그 다음에 R만 증가. 둘 다라고 하는 건 N, R 둘 다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하키스틱이라고 하는 걸 쓸 거야. 파스칼 삼각형 이용해서. 요거는 이름이 하키스틱 정리고 이름은 몰라도 활용법을 잠시 또 설명할 거야. R만 증가는 아까 말했지. R만 증가하는 거. 이거를 다 전부 더한다. 전부 더한데 부호 바뀐다. 뭐 이런 거. 하나 건너 더한다. 뭐 이런 거.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있어. 본 적 있는 친구 있니? 하나 건너 더할 거야. 하나 건너 이렇게 더하는데 부호도 바뀌어. 요거는 1 플러스 i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나온 거야. 이때는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거든. 이게 최고 고난이도 나오는 거 중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허수 범위는 수능에서 안 다뤄요. 얘들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잘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이항계수를 합했네. NCR을 합했어. 근데 봐, 2, 0, 3, 1, 4, 1 둘 다 증가하죠. 둘 다 증가하면 하키스틱 정리를 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거 없어도 돼. 우리 가르쳐서 삼각형을 그려. 그리고 이쪽은 is 0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쭉 타고 내려가. 그럼 요거 다음이 누군지 봐봐. 둘 다 증가했으니까 21 컨비네이션 얼마 돼? 19. 둘 다 증가해야 되니까. 근데 하키스틱을 만든다? 하키스틱 알지? 아이스하키나 필드하키 이렇게 스틱을 만들어야 되니까 꺾인 게 제만. 그러니까 21 컨비네이션 18이 답이고 실제로 계산은 21 컨비네이션 18을 써도 되고 21 컨비네이션 3을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21 18을 써도 되고 3을 써도 돼. 쌤 같으면 질문을 이렇게 했겠어. 요꼴 중에서 n의 합. n의 합을 하면 18도 되고 3도 돼서 두 개 더해서 21이거든. 둘 다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죠? 그래서 답을 보면 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에서 틀린 거지. 왜냐면 이 18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얘들아 이해됐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밑에 거 삼각형. 요거는 좀 연습만 하면 돼. 자, 이항계수 합이야. 한 번 더 연습. 둘 다 증가하는 거 3, 0, 4, 1, 5, 2 둘 다 증가하는 거죠. 둘 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쭉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31 컨비네이션 28. 뭐 해야지만? 꺾여야지만. 왼쪽으로 꺾이셔야 돼. 31 컨비네이션 27이 답입니다.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거는 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31 컨비네이션 얼마를 써도 돼? 4라고 써도 되는 거죠. 조합의 성질 때문에. 그 다음 2번에 이항계수 합이야. 근데 봐라. 누구만 증가하나 봐봐. 요 앞에 있는 n만 증가해요. 위에 거하고 다르죠? 이때는 파스칼 삼각형 이렇게 해서 삼각형 그리고 33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써서 n만 증가하게 해. 그럼 요거 다음이 누구야? 31 컨비네이션 3이죠. 하키 스틱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해야지만 꺾이는 거야. 이렇게 옆에 거. 답은 얘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27 써도 되니까 둘 다 답이 되는 거죠 원래는. 굳이 쓰면.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저 삼각형의 오른쪽에 없어도 됩니다. 표현 바꾸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색칠한 부분에 있는 수하고 똑같은 거. 자, 봐봐. 왼쪽에 출발해서 둘 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타고 내려와. 여기 얼마야? 11 컨비네이션 얼마야? 10. 근데 뭐가 스틱을 만들어야 돼? 꺾여야지만. 11 컨비네이션 9. 얘가 없으면 11 컨비네이션 2를 쓰든가 해야 돼. 여기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됐니? 자, 3-3번도 한 번 더 연습해볼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2C, 3C 이렇게 됐어. 여기 봐야지. n만 증가하고 있어. 파스칼 삼각형이구만. 2C2로 출발해서 쭉 타고 내려와야 돼. 그러면 n 플러스 1의 컨비네이션인데 꺾여야지만. 따라서 n 플러스 1의 컨비네이션 3. 요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이 6분의 a의 n의 세제곱, b의 n의 제곱, c의 n 플러스 t 이렇게 해서 a, b, c들을 구해가지고 제곱해서 더해봐 이렇게 준 거야. 여러분들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n 플러스 1 n n-1 3팩이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하고 얘가 같아요 이런 건 거니까 이렇게 6 씌우면 나머지 전개해서 A, B, C, D 구하는데 그다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얘들아 이해됐죠? 비교해가지고 쭉 풀면 되는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자 이제 4번.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기 있는 수능에 가끔 예전에 나왔어. 근데 요것도 정확히 하면 한 8년 정도에 끊겼어. 최근에 아예 이해형 정리도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요거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얘들 알았죠? 왜냐면 잘 봐. 이제 선택 과목이 확통, 미적분, 미적분이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 선택 미적분은 이제 마지막 시험 보는 해거든. 초월함수의 미적분 마지막 시험 보는 해거든. 그러니까 이때 나눌 때는 수포자 수학 포기하는 애들 있지. 수포자들에 의해서 이 확통이 쉬웠단 말이야. 근데 요게 없어지고 이걸 전부 다 시험을 보잖아. 요거에 대해선 지난 교육부가 결정한 거라 요거는 사실은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의가 많죠. 확통이 중요하긴 한데 이때 확률보다는 통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 중요한 건 사실이야. 이 통계학이 진화가 된 게 코딕스라는 거야. 암호학. 이거로 진화가 되거든. 그리고 그런데 이과상에 이 미적분 2 있죠? 미적분 2 선택 미적 요거를 빼면 안 돼요. 이게 또 공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 알아요? CES라고 로봇 나오고 현대 아틀라스 로봇 봤어요?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점프하고 막 물건 만지고 이 로봇 학문을 하려면 이 공학을 알아야 되거든.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에 뒤처졌다가 현대 자동차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세계 로보틱스 1등 기업을 사버렸어. 사버려서 지금 이걸 개발시켜서 그때 1조 얼마가 들었을 때 남들 웃었거든. 근데 이걸 지금은 현재 1등 먹고 있어요.
실제 산업 현장에 2028년부터 적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된 게 올해 의대 경쟁률이 엄청 낮아요. 왜냐면 여기 외과 있지? 이 외과를 로봇가 다 대체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대체하고 있거든. 선생님이 서울대 나왔거든. 그래서 선후배가 연대세브란스 서울대학병원에 많은데 거기서 지금 웬만한 외과 수술의 중난이도 문제는 다 로봇으로 하고 있답니다. 왜냐면 옛날에 외과는 이렇게 칼로 메스돼가지고 해야 되잖아. 꼬매는 거.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계란 있지, 계란. 계란 삶으면 계란 껍데기 있지. 껍질 안에 이렇게 가끔가다 잘못 가면 하얀 흰 막이 있잖아. 그 흰 막을 사람이 벗긴다고 하면 맨날 까지고 이러잖아. 이걸 로봇가 정교하게 이게 다 갈라서 이거를 껍질 이 안쪽에 있는 면을 자르고 그거를 꼬맵니다. 그럼 찢어지기 일수잖아. 그것도 안 찢어지게.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AI, 로봇 요 두 개 합치지? 그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그래서 의대 지망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예측이 있어. 올해부터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뉴스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당분간 1, 2년 사이는 니네들이 불행하게도 확통만 시험을 봐야 돼. 그럼 이 확통은 좀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현재 잘 들어. 올해 수능을 보는 고3들도 소원수투.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대수, 미적분, 원으로 바뀌었지만 똑같은 내용이야. 이름만 바뀌었고. 그리고 뭐 여러분 뭐 행렬 뭐 이런 거 선생님 나 행렬 안 배웠는데 그건 공통 과목에 있는 거라 사실은 간접 출제로 혹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형식으로.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똑같으니까 확통은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단가를 개강을 하면 일주일에 딱 한 번 할 거야. 근데 이거 그냥 꾸준히 계속 들으면 좋아요. 그럼 1년이 52주잖아. 그러면 수능 직전까지 따지면 지금 4주가 빠졌거든.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면 11월 첫 주쯤에 첫 주나 두 번째 주에 종강하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3주 빠졌지. 그럼 4주하고 한 10주는 지금 빠지니까 한 40주? 매주 한 주씩 와서 그냥 확통을 듣는 거야. 그래서 확통이 좀 달인이 되듯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학년, 무학년 상관없이 길게 보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제대로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2형 정리 부분이 안 된 친구는 직전에 영상을 반드시 보고 연습하신 다음에 오늘 거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돼요. 어려운 산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들 알았죠? 좋아요. 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2형 기수 합들 중에서 둘 다 증가나 n만 증가가 아니야. 이거 지금 보시면 어디만 증가? r만 증가했죠? 전부 더하면 얼마 된다고 그랬어? 2의 n제곱. 전부 더하면 2의 n제곱이야. 그럼 얘가 200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숫자가 자연수니까 1, 2 이렇게 되지. 여러분들 2의 10제곱 정도는 아셔야 돼요. 1024 얘들 알았죠? 그러니까 11제곱부터 2000이 되니까 1부터 최대값이니까 1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얘들 알았죠? 여러분들 이거 1024를 줄여서 1K라고 쓰는 건 알고 있어요? 원래 K는 1000단위인데 귀찮아서 그냥 요거 1K라고 쓰고 있잖아. 여러분들 무슨 파일 설명할 때도. 그래서 20제곱은 상대적으로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 봐. 얘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뭐가 돼? n이 홀수죠. n이 홀수 나오면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이거 다 정리해 드렸잖아. 홀수 나왔지. 홀수 나오면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 건너 더해도 2의 n-1 제곱 반띵. 요렇게 반띵. 전체 봤을 때 반띵해도 2 반만 더해도
이게 근데 왜 홀 쓸 때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 요항 때문에. 요 이항계수 때문에. 요 영인계 하나 있잖아요. 영인계. 이해돼요? 그래서 딱 보면 50개야 50개. 50개 중에서 24까지만 나오면 반띵한 거거든. 그래서 2의 49제곱이 아니라 2의 48제곱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봐야지. 여기 어때? 전부 더하는 척 했는데 하나 건너 더한다. 하나 건너. 하나 건너 더하죠. 하나 건너 더하면 2의 반띵. 23제곱이 아니라 22제곱. 이거 말로 외우는 거야. 한번 해볼까? 따라 전부 더한다. 전부 더하는데 부호가 바뀌는 게 있어. 그럼 얼마? 0. 그 다음에 하나 건너 더한다. 이렇게 말로 외우시면 제일 좋아요. 얘들아 이해됐죠? 관찰할 때 끝. 이제 끝났어요. 선생님이 공부하는 것만 하면 돼. 다음 이렇게 넘어가시면 밑에 거 한 번 더 말로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 숫자 바꾸는 건데 이거 뭐야? 전부 더하네. 여기 주의사항. 여기 봐라. 전부 더하는 줄 알았더니 뭐 하나 빠졌어. NC0가 빠졌죠? NC0는 얼마냐면 1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NC0를 붙였다가 다시 NC0를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전부 더하면 2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2000에서 3000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찾는 거니까 1이 있든 없든 큰 상관은 없을 거야. 2의 10제곱은 1024. 그러면 2의 11제곱이 2048이니까 답은 1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자, 요거는 지금 보이죠? 하나 건너 더하 135잖아. 하나 건너 더해. 따라서 2의 21제곱이 아니라 20제곱. 얘가 답이다. 그 다음에 얘도 어때? 지금 하나 건너 더하는 거 보이죠? 맞아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네. 잘 봐야 돼. 하나 건너 더해. 그런데 시작이 누구부터 있어야 돼? 19C 0이 있어야 돼. 없던 거니까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건너 더하는데 2의 19제곱 아니라 18제곱에 빼기 1 이렇게 답을 처리하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풀어야 돼.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넘어갑니다. 다음에 4-2번 표현 바꾸기. 표현 바꾸기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밑에 그게 나오네. 자, 보자. 위에 거. 홀수죠, 홀수? 홀수인데 지금 봐봐. 99잖아. 그러니까 99에 홀수일 때는 이렇게 해서 중간이 49 아니냐. 이러면 50개거든, 항이. 그리고 50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반만 더한 거야. 반만 더한 거 2의 99제곱이나 98제곱. 그래서 1번은 2의 98제곱입니다. 얘들아 이해됐죠? 이해됐지? 다음 거. 요 다음 거만 풀어볼게요. 다음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잘 봐요. 딴 데 보면 안 돼. 일단은 이거는 이제 안 본 거야. 새로운 변형이거든. 그러면 시그마로 쓰세요. 시그마를 갖고 표현해서 써볼게. 그러면 안 바뀌는 거. 30 안 바뀌죠? 얘도 안 바뀌죠? 얘는 바뀌네. 그리고 5에 얘도 바뀌네.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봐라. 11 2 그러니까 여기에 R 이렇게 맞네. 그 다음에 R은 뭐부터? 0부터 0인데 5의 0제곱이 1이잖아. 그래서 얘만 있었던 거지. 그리고 맨 끝이 30까지 이렇게 시그마로 일단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맞니? 잘 봐. 그러면 얘는 누구 갖고 나온 거냐면 A 플러스 B의 N제곱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 A의 N-R에 B의 R제곱 이렇게 생긴 꼴이거든. 됐어요? 두 개는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자가 3개 있지? 요거에 과연 누가 와야 되나를 보는 거죠. 자, 보니까 요거 30 오면 딱 좋겠네. 30CR 좋네.
그 다음에 여기 5가 오면 좋겠고 얘가 없는데 1이었기 때문에 없었던 거죠. 그럼 얘가 1이었고 5였고 30이네. 그래서 6의 30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필기예요 이거는. 두 개 맞추는 거야. 얘들 알았죠? 두 개 비교해서 맞추는 거야. 6의 30제곱이. 밑에 거 갖고 하나 더 연습시켜줄게. 추울 줄 알았는데 날씨가 뭐 그렇게 춥지도 않네. 이번 겨울에 눈이 온 적이 있나? 학원에 있어서 몰랐지? 진짜 많이 온 것도 아니라서. 작년에 엄청 왔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한번 왔다가 온도가 높아서. 자, 개념 넓히기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눈으로 봐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전부 더하죠. 1, 2, 3, 4 이렇게 더하지. 근데 부호가 뭐 했어요? 바뀌죠. 그럼 0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시작이 뭐부터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있어야죠.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0C에 0 풀 마풀 이렇게 가셔야 되지. 있던 거야 없던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50C에 50이 다시 이렇게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이해가? 없던 거니까 다시 적어. 그럼 플러스 50C에 0 플러스 50C에 50 이렇게 생긴 거네. 그럼 여기까지 전부 더하는데 부호 바뀌면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 두 개만 남아요.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그냥. 얘들아 이해됐어? 이해 안 됐지? 안 봐가지고. 전부 더하는데 부호 바뀌면 얼마 되는 거야? 0 되는 겁니다. 0. 자 2번이에요. 2번은 전부 더하는데 여기 하나 건너 더하네. 1, 3, 5 이렇게 하나 건너 더하면 2에 15제곱 16제곱이 아니라 요거는 뭐가 돼? 홀수네 홀수. 요거 그러니까 뭐야? 반띵이네 반띵. 왜냐면 여기다가 7C0 7 컨비네이션 1 요렇게 가시면 7C3에 7C4에 7C7 항해계수가 8개. 누구 때문에? 이항계수가 8개인 이유가 7C0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 딱 반이죠. 근데 이거 점으로 왜 했니? 그냥 써도 되겠구만. 이렇게 반. 따라서 2의 전체가 7제곱인데 반띵하니까 2의 6제곱 되는 거죠. 지수법칙. 따라서 n은 9.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해됐죠? 자, 끝났네. 쭉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 정리하기 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것도 나중에 2번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만약에 내신 같은 거 볼 때는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 나올 수 있거든. 잠깐 소개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연습 문제 좀 시간 남으면 해준다고 그랬잖아.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요거 차수 뭐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 차수 뭐 할 수 있다 그랬지? 떨어뜨릴 수 있다 기억나? 100일 컨비네이션 K풀 1이면 요거분에 요거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100의 차수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가 뭘 의미하냐면 100일 컨비네이션 K 플러스 1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연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이해돼요? 그럼 얘 나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100일 컨비네이션 얼마 돼?
1 이렇게 되지? 101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돼가지고 101 컨비네이션 101 이렇게 되잖아. 전부 다네. 근데 뭐 빠졌어? 101 컨비네이션 0 빠졌잖아. 더하고 하나 빼기. 따라서 답은 2에 101제곱 빼기 1 여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식에 적용할지는 차후의 문제야. 쌤이 외우라는 것만 잘 일단 외우시면 된다고.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가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색칠한 부분에 모든 다 합과하는 것도 방법을 여러 개 발상을 여러 개 해도 돼. 근데 이거 봐라.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 아니라 여기로 쓰고 요거는 여기부터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 쭉 타고 내려와서 물론 이제 요거 따로 쓰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쭉 타고 내려와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요거 쓰고 근데 여기에서는 요게 빠지니까 빼야 되고 그래서 쭉 타고 내려. 이거 한번 풀어줘 볼까? 아키스틱 정리 배운 걸로. 자 이거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럼 얼마야? 11 컨비네이션 9인데 꺾여야 제맛이죠. 따라서 11 컨비네이션 8 더하기 이렇게 된 거지. 얘들아 이해돼? 여기부터 쭉 타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포함시키라고. 처음에 포함시켜서 쭉 타고 내려오면 11 컨비네이션 10 꺾여야 제맛이니까 11 컨비네이션 9인데 빼기 일시형은 없던 거니까 1을 하나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쭉 타고 내려오면 11 컨비네이션 얼마가 돼요? 11 되죠? 꺾여야 제맛이니까 11 컨비네이션 10이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거기에서 1도 빠지고 일시일도 빠져야 되니까 2가 빠지는 거지. 얘들아 이해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재활용해서. 근데 얘 보고 끝난 게 아니야. 여기 봐라. 빼기 3이지? 스텝 정리 다시 쓰는 거. 8, 9 똑같잖아. 하나 늘어서 뭐 이렇게 해서 9 이렇게 처리해도 돼요. 그래서 뭐 이 상태로 그냥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게 11 컨비네이션 누구야? 3이죠. 11 컨비네이션 2 11 컨비네이션 얼마? 1 이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 놓고 그냥 산수하셔도 돼요. 얘들 알았죠? 최종적인 답 처리하는 거니까 뭐 요런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 좀 못해도 상관 없어요. 대신에 쌤이 지난번에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까 여러분들 챌린지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기억나? 안 나? 시그마 NCR의 거듭 제곱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된 거잖아.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 선생님 말했잖아. 이게 가장 난이도 있는 거라고. 얘를 바꿔서 NC의 N마를 쓰면 여기가 핵심이 요거라고 그랬지. 얘가 변하잖아. 변수합이 일정합니다. 변수합이 n으로 일정하지? 그러면 요거 더해서 2n 컨비네이션 n 요게 답이라고. 정답이 3번. 얘들 알았죠? 쌤이 하라는 건 이미 다 해놔야 돼. 나중에 문제를 갖고 어떻게 좀 더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얘들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실제로 요거는 수능 기출 문제인데 20번 한번 풀어볼까? 이항정리 끝났어요.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 수능 기출이야. 여기 봐. 여기는 NCR이지. NCR에 A의 N-R에 X의 R. 요게 일반항이야. 근데 여기 있는 모든 항에다가 우리 이렇게 하잖아. 여기 볼래? X제곱
x제곱에 x 플러스 1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2x제곱 2를 다 이렇게 나눠서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2가 있잖아. 그럼 여기 2가 2까지 곱해서 여기까지가 일반항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 그럼 여기에서 지금 몇 창이라고 그랬어? n-1창이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다가 n-1을 넣는 거야. 2에 nC에 n-1 A에 n-1을 빼주면 1만 남죠. 요거의 개수와 같대? 여기에서 n-1 자 곱셈으로 나왔지? 곱셈으로 나오면 경우를 나눈다. 근데 n-1차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1차 아니면 상수밖에 없잖아. 1차가 나오면 n-2차가 나와야 여기 되는 거고, 이거는 n-1차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지. 됐어? 1차항의 개수는 얼마냐면은 1차항의 개수는 1이야. 여기는 상수항은 마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거는 일반항이 쟤하고 똑같아. NCR A의 n-r에 XR 이렇게 해서 보시면 n-2차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NC의 n-2 곱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n-1차를 만드는 거잖아. NC의 n-1 A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누가 되는 거냐? n-1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적을게. 일단은 NC의 n-2 A의 제곱에다가 빼기 NC의 n-1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된 거야. 문제는 식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는 NC1하고 같잖아요. 계산법이. 요거는 NC2하고 같고 요건 NC1하고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NA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뭐가 나오냐? 3에 NA가 나오고, 오른쪽에 N의 n-1을 2로 나눈 거 거기에 A제곱이죠. 자, N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눗셈을 하세요. A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자연수라고 돼 있니? 여기 보시면 A는 자연수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거는 나눠버리면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는데 소개 안 했나? 문문수 이렇게 나온 거야. 문문수가 나오면 약수와 배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나누면 1, 6, 2, 3, 3, 2, 6, 1 자연수니까. 그럼 이때 순서상을 다시 A와 N으로 쓰면 얘가 1일 때 7 되는 거죠? 2 되면 4 되는 거지? 3 되면 3 되는 거고, 이게 6 되면 2가 되는 거죠. 두 개 곱해서 최대 6이 12. 따라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 문제 쭉 한번 보여준 거야. 필요한 내용 있으면 필기해. 20분. 지금 우리가 그 문제가 어려서 안 푸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되고 나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수능 기출에서 요게 나왔을 때가 그나마 좀 많이 걸려요. 한 10년 전?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니. 배운 거는 다 나온 거죠. 자, 이제 4단원 확률 나갑니다. 확률 금방 하죠? 자, 4단원 확률 나가볼게요. 확률은 총 여기에서 확률의 뜻과 성질
쭉 돼 있어요. 일단 그냥 여기는 넘어가시고. 그래서 확률의 뜻, 덧셈 정리 이렇게 쓰는데 시행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여기를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서 시행하고 사건이 나왔으니까 설명하고 갈게. 자, 확률에서는 용어가 되게 중요해. 시작할 때 확률의 확률의 용어가 있거든. 사용되는 확률의 용어의 정의가 좀 필요해요. 사실은 실전에 가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는데 일단은 시작할 때 말뜻을 좀 알아야 쓰는 거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왜 문장이 실제로 나와서 그래? 시행이란 거 나와요. 지금처럼. 이게 원래 시행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 또는 관찰이야. 이게 영어로 하면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시범 삼아 해보는 거. 여러분들, 그 영어식 표현이 뭐냐? Could you try on this wear? 뭐 이렇게 하잖아. Try on. 입어보다, 해보다, 뭐 이런 거잖아. 한번 해도 돼요? 뭐 이런 거지. 선생님이 영어식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 이게 지금 한자어를 해서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여기 봐야 돼. 바로 이 용어는 알아야 돼요. 실험 또는 관찰입니다. 실험은요, 내가 직접 하는 거야. 직접 하는 거, to do. 이거는 남이 하는 걸 내가 보는 거야. 관찰하는 거. 내가 안 해도 돼. 오버워치를 하는데 남이 하는 걸 보는 거야. 얘는. 얘들 알았죠? 이거 누가 던졌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동전을 던진다. 이 동전 던지는 게 뭐야? 위로 이렇게 튕기는 거죠. 이거는 스로이 아니라 플리핑이라고 합니다. 플리핑, 동전 튕기는 거. 던지는 건 이거 스로잉이고, 스로잉이 아니라 던지는 거. 관찰은 하는 거 내가 쳐다보는 거야. 뭐 choosing, 선택한다, 뭐 이런 것들. 동작 같은 거야 다. 내가 직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남이 하는 걸 봐도 돼. 그러니까 시행은 누가 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야. 활을 쏜다, 공을 던진다, 뭐 이런 것들. 내가 직접 안 하고 누가 하는 걸 보는 것도 시행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잘 아는 거야. 여러분들 이 사건은 영어로 이벤트라고 그래요. 이벤트. 이건 잘 봐. 시행의 결과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 2개를 던진다 그랬어. 동전 몇 개 던진다고? 2개 던졌지. 그럼 결과 적어봐. 동전 2개 되면 결과가 뭐야? 바닥에 꽂혀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동전의 앞면을 영어에서는 헤드라고 해. 헤드. 왜 헤드라고 하는 이유? 동전이 이렇게 있나? 동전이? 헤드, 꼬리, 테일 이렇게 얘기해. 옆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조각돼 있잖아. 뭐 링컨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여기 동전이 얼마? 이렇게 헤드, 테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보면 헤드, 테일, 테일, 헤드, 테일 이게 바로 결과지. 결과. 사건은 시행의 결과물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잘 들어라. 확률을 못하는 애들의 공통된 특징. 확률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시행이 중요해요. 애들 시행이 뭔지 알아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가장 바보 같은 게 이거야. 내가 동전 하나
딴 데 봐. 딴 데 보지 마. 난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 주사위를 다이스라고 하자. 종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 그러면 그 결과는 동전 한 개 주사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던졌대요. 던지면 이게 바로 시행이거든. 이게 시행이면 이 시행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면 이 결과를 적어야 되는데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헤드의 1번, 헤드의 2번 이렇게 해서 테일의 6번까지 따라서 12가지의 종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지. 결국에 시행이 뭔지 알면 결과가 예측이 쉬운 거야. 어떤 확률이 어려운 거냐면 시행을 잡기가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 그러면 결과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자, 우리 경우에 크게 세 개의 테마가 있다 그랬죠. 경우의 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분배, 분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분류. 다시 경우의 수는 뭐가 중요해? 분류가 중요합니다. 다시 경우의 수는 뭐가 중요해? 분류가 중요하다. 자, 누가 물어봅니다. 자, 확률은 뭐가 중요하냐? 이제부터 뭐가 중요해? 시행이 중요해. 잘했어. 확률은 시행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어떤 시행을 하는지 그 시행을 잡아내는 거야. 그 시행을 잡아내면 결과를 예측하기가 무진장 쉬운 거죠.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 자, 확률은 무슨 행위 중요해? 시행.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바로 독해 능력이 나오는 거야. 이게 영어 수업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심지어 not A but B 뭐 이런 걸 가르치지는 않겠지. not only but also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more than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시행을 잡아내.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행이 중요해. 그래야지 결과를 예측해. 얘들 알겠죠? 이때 이 용어들이 있어. 여기 잘 봐. 이 용어들은 사실 안 중요한데 참고적으로 전사건이라는 게 있어. 전사건 뭐게? 결과를 전부 모아놓은 걸 얘기해. 전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봐. 내가 주사위를 한 개 던졌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오니? 1번부터 2번 쭉 해서 6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결과잖아. 그럼 전사건 뭐냐? 결과를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이야. 1, 2, .6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결과를 전부 모아놓은 거. 이 중에 근원 사건이 있어요. 결과가 나오게 된 사건. 이게 그런 거 있지? 원조. 할 때 그 원조야. 그런데 원조 그런 뜻인데 요거를 약간 원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한 개. 결과 하나만 있는 걸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만 있는 거 집합으로 표현하면 2만 나온 거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이걸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사건 느낌 오지? empty 비어있는 거 결과 안 나올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7이 나오는 사건 7 못 나오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합사건. 합사건은 합집하고 똑같아요. 근데 교사건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교집합. 그게 뭐라고 했냐면 곱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 확률을 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야. 교사건이라는 건 없어. 알았지? 여집합 알지? 여사건. 그거 빼고 나머지 일어나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이름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 뭐 요거하고 요거 정도. 전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자, 사건은 뭐라고? 졸지마. 사건은 이건 이항정리하고 상관없잖아. 이항정리 안 들은 친구들도 그냥 다시 들을 수 있는 거야. 확률은 무슨 행위 중요하다? 시행. 그럼 시행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름이 계속 달라지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뒤에 문 좀 열어. 산소가 부족한가 보다. 좋네.
좀 열어놔. 자, 이거 빨리 필기. 이제 3번 들어갈 거니까 빨리 필기. 용어를 알아야 돼. 일단은 시행.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 트라이얼. 해보는 거. Can I try on this hat? 이렇게 쓰잖아. 써봐도 돼. 그럼 그거 하고 나서 결과 있지? 그 결과들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 알았죠? 자, 3번. 여기 하나 더 쓸 건데 잘 봐.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는 말을 쓸 거야. 굉장히 좀 어렵죠? 영어로 하면 샘플 스페이스. 말 그대로 샘플 스페이스를 그냥 이렇게 쭉 해석한 거야. 샘플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 샘플 스페이스는 뭐야? 시행하면 결과 있지. 어? 결과를 전부 모아놓은 거야. 전체, 전부. 결과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한다고? 표본 공간.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행 결과라고 사건을 적었지. 시행 결과 적었지. 여기다 적습니다. 그냥 시행 결과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거 왜 생략 선생님이 여기까지 했냐면 시행 결과의 원래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사건의 의미가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집합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행 결과의 부분 집합 이렇게 하니까 힘들잖아. 수학적인 것 같고. 표본 공간은 시행 결과 있지. 시행 결과의 전체 집합이야. 또는 전부를 모아놨잖아. 시행 결과 이제 적을게. 뒤에 부분. 일부 또는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 그게 바로 부분 집합이니까. 이해됐니? 근데 사실은 사건이 더 중요한 거야. 표본 공간이 아니라. 됐어요? 다시 세 가지 용어를 알아야 돼. 다 결과야. 결과를 전부 모아놓은 거. 사건이 더 중요해. 사건은 뭐냐면 시행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 자, 그럼 한번 볼까? 빨리 필기하세요. 여기 있는 이그젬플이 있는데 이그젬플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 줄게. 자, 우리 용어 한번 보자. 책에서는 표본 공간이 먼저 나오는데 아니야. 원래 시행 용어 해보는 거야. 그거의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건. 전부 나오는 걸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 이렇게 결과를 전부 모아놓은 건 표본 공간이 다시 말하면 전 사건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사건에 일어난 전부를 모아놓은 거야. 저거 표본 공간이란 말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이게 시행이지. 어? 전사건 또는 표본. 시행 결과를 전부 모아둬봐. 그럼 어떻게 돼? 1, 2, 6까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사건의 종류는 어떻게 돼요? 사건의 개수. 사건의 개수는 어떻게 돼?
내가 뭐랬어? 이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도 없는 거라서 공사건 그런다고 그랬고, 한 개만 나오는 경우를 근원 사건. 근원은 원래 원조할 때에 기본이 된다 그런 뜻인데, 그냥 느낌을 영어식 원어로 생각하라고. 그럼 쉽잖아. 하나 있다. 이해돼 안 돼? 그러면 결과를 두 개 모아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야 안 돼요? 결과를 세 개 모아놓은 것도 있겠고, 결과를 전부 모아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얘를 전부 모아놨다 그러니까 전사건이며, 결과를 전부 모아놓은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표본 공간으로부터 사건이 정의됐지만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러면 사건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몇 개가 돼? 2의 6제곱개의 사건 개수가 있을 수 있어요. 종류가. 얘들 알았죠? 그러니까 왜 2의 6제곱? 집합의 개수 배웠잖아. 집합의 개수, 여기 집합 표현에 경우의 수가 발생하죠. 1이라는 결과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거지. 오하나. 너도 넣거나 안 넣거나. 그지? 인에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 넣든지 아니면 인엔 아웃. 뺄 건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가지야. 그러면 1도 두 가지, 2도 두 가지 쭉 하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집합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이 있다는 거지. 또 여러분들 이 셋 중에서 이 사건은 그러니까 결과 전부야. 결과를 전부 모아놨지만 얘는 일부 또는 전부지.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할 거야. 쉬었다가 여기 봐. 그래서 P of A라는 걸 할 건데 여기 봐야 돼. 이 괄호는 원래 그 수학에서 오브의 뜻이야. 오브는 니네 영어 시간에 배우니 비인칭소유격. 이게 되게 웃기지 않냐? 한국말로 하면 뭐뭐의로 해석된다. A의 확률 이렇게 읽잖아. 실제로 그래요. 수학에서 쓰는 모든 괄호는 오브로 해석하는 거야. Function of x. 우리가 이제 expectation of x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Number of a 집합 a의 개수. Sum of a 집합 a의 원소의 합. 다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근데 원래 잘 봐. 근데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이 샘플 스페이스라고 아까 했지. 그래서 전체 집합과 약간 같은 거야. 집합에서 유니온. 유니온은 전체 집합을 U라고 쓰잖아. 니네 보통. 전체 집합을 U라고 쓰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 사건 확률은 N of S야. 결과의 전부 예수분의 여기 봐요. 특정한 A 사건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이게 수학적인 이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동전을 주사위를 하나 던지지.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전부 모아놓은 거 6개죠. 그거 중에 A 종류는 2의 6제곱 요거 중에 어떤 하나를 지칭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결과가 홀수만 나오는 거. 그럼 홀수만 나오는 거는 1, 3, 5니까 요 개수가 몇 개야?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이라는 거에 정의되는 거죠. 이론이야 이론. 실전에 쓸 때는 이렇게 딱딱하게 안 풀어. 이론적인 거야. 그래서 요 용어들 3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얘들 알았죠? 자, 이 중에서 셋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해? 이유가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전체 결과도 예측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을 못하는 친구의 공통된 특징은 뭘 잡을 줄 몰라? 시행을 뭐가 뭔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결과 예측을 못하는 거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얘기야. 그러니까 독해 능력에서 시행을 잡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쉬는 시간 금방 가실 시간이?